창경궁은 해방 이후 1970년대까지 줄곧 서울의 대표적 유원지로 이용되었던 곳인데요. 그 유명한 창경궁 벚꽃놀이를 한 번도 못해 본 사람은 낭만에 대해 말할 자격이 없는 것 같은 시절이 있었지요. 제가 복원전 마지막으로 다녀간 때가 군복무 시절이었던 1980년도였는데요. 그 이후 1984년 창경원을 창경궁으로 복원하는 공사가 시작되었는데요. 창경원에 있던 동물원을 과천 서울대공원으로 옮기고 일본인이 고의적으로 심어놓았던 벚나무도 뽑아버렸습니다. 1986년에는 명정전 회랑과 문정전 등 일부 정각을 복원하였으며 해방 이후 조선시대 왕실의 도서를 관리하던 장서각의 이름으로 남아있던 자경전터의 박물관은 그 기능을 한국정신문화연구원에 넘겨준 뒤 1992년 헐리고 지금은 녹지가 되었습니다. 현재 창경궁에는 정문 영역에 홍화문과 옥천교가 있고 외전 영역으로는 동쪽의 명정문과 서쪽의 빈양물을 경계로 명정전, 문정전, 숭문당이 있으며 내전 영역으로는 함인정, 경춘전, 한경전, 흉명전, 양화당, 영춘원, 집복헌 등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창덕궁에 속한 부용지 일대까지 아우르던 후원 영역에는 춘당지와 관덕정, 그리고 일제 때 세워진 식물원이 남아 있습니다. 홍화문은 창경궁의 정문으로 보물 제384호인 이 문은 다른 궁궐의 정문이 남향인 것과는 달리 동향을 하고 있습니다. 홍화문은 성종 15년인 1484년에 창건되어 임진왜란 때 소실된 것을 광해군 8년인 1616년에 중건하여 오늘에 이르는데요. 다폭의 우진각 지붕으로 정면 3칸의 중층 구조 건물로 왼쪽의 계단을 통해 2층의 다락으로 오를 수 있습니다. 이 문은 궁궐의 정문이 갖는 웅장함이나 화려함보다는 반듯하고 아담한 모습으로 위엄을 갖추고 있습니다. 현재 홍화문을 가장 멋지게 볼 수 있는 방법은 명정문이나 명정전 앞에서 뒤돌아보는 것으로 정면 코앞에서 올려다보는 것과 다르게 오히려 당당하고 힘있는 상승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홍화문 좌우로 이어진 담장에는 행랑과 연결돼 꺾이는 부분에 십자각이 있습니다. 이것은 궁을 지키는 막루 역할을 하던 곳으로 경복궁동 서십자각에 변형된 형태입니다. 영조는 균역법을 정할 때 홍화문 밖에서 시전 상인들을 모아놓고 의견을 들었다고 하며 숙종이 지은 홍화문을 나서며 출홍화문 즉사에는 당시의 정경이 은은히 녹아 있어 태평했던 한 시대의 정취를 엿볼 수 있는데요. 가마가 궁문을 나서니 해는 더디지는데 한 줄기 향 연기 아지랑이에 뒤섞이네. 탁 트인 거리에 많은 남녀 무리를 이루었고 건듯건듯 봄바람은 얼굴을 스치누나. 홍화문 남북으로는 홍화문처럼 동양한 두 개의 문이 있는데요. 북쪽의 국립서울과학관 근처의 월급문과 남쪽의 선인문입니다. 월급문은 정조 3년인 1779년에 세워졌으며 문 자체의 규모가 웅장하거나 특별한 것은 아닙니다. 다만 정조가 비극적으로 생을 마감한 아버지 사도세자의 사당인 경무궁을 지금의 서울대학교 병원 자리에 짓고 이 문을 통해 한 달에 한 번 참배를 다녔다는 사연이 전합니다. 월급문은 정조의 지극한 효심이 가득 서린 곳이라 할 수 있으니 홍화문을 들어서기 전에 한 번쯤 돌아보는 것도 괜찮습니다. 남쪽의 선인문은 창경궁 창건 당시 세워진 문으로 임진왜란 때 소실되었다가 고종 14년인 1877년에 중건되어 오늘에 이릅니다. 약 이름은 서린문인데 주로 관원들이 권례각사로 출입하던 문이자 동궁의 정문이기도 했지요. 중종 만정 1506년대 연산군이 이 문으로 쫓겨나갔으며 선인문 안쪽 공간은 과거 왕세자가 머물던 동궁 영역으로 사도세자가 죽은 비운의 현장이기도 합니다. 홍화문을 들어서면 바로 금천이 흐르고 그 위로 옥천교가 있습니다. 성종 14년에 만들어진 옥천교는 창경궁에서 가장 오래된 건조물인데요. 두 개의 홍해로 이루어졌으며 두 홍해 사이의 공간에 비면을 조각해 넣고 다리 위에는 아름다운 돌란간을 설치한 뛰어난 석조 미술품입니다. 통상적으로 수구의 남북에 놓이는 돌짐승은 남아있지 않으나 다리의 돌란간 양쪽 기둥 위에 앉아있는 돌짐승의 모습은 소박하고 정겹게 보입니다.
옥천교의 석조물들은 난간의 돌짐승이나 다리 아래 돌들까지 인공물이라는 느낌보다는 자연의 다른 모습 아니면 자연으로 되돌아간 설치물 같은 품새로 고풍스러움과 넉넉한 격조를 지니고 있습니다. 옥천교의 또 다른 매력이라면 서울에 남아있는 연울 궁궐과 달리 그 밑을 흐르는 금천이 유일하게 살아있다는 점인데요. 가뭄이 아주 심하지 않으면 창경궁의 금천에는 북쪽의 춘당지에서 나온 물이 옥천교를 거쳐 늘 남쪽으로 흐릅니다. 혹시 비가 많이 내리는 장마철에 옥천교에 선다면 금천의 역동적인 생명력을 감상할 수도 있는데요. 그때 어부 가득 물이 차오르고 용이 승천이라도 하듯이 힘차게 흐르는 금천의 모습은 가히 일품이라고 합니다. 창덕궁의 금천교, 경복궁의 영지교와 더불어 대표적인 궁궐의 돌다리로 꼽히는 옥천교는 우리나라 보물 제386호입니다. 옥천교를 건너면 바로 명정전에 중문인 명정문이 있습니다. 광해군 8년인 1616년에 중건하여 오늘에 이르고 있는 이 문은 비교적 높은 계단 위에 세워진 정면 3칸 측면 2칸의 단층 건물로 겹점합 활짝 지붕 구조이며 문 양쪽으로 행각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지금의 행각은 일제강점기에 창경원을 조성하면서 썼던 것을 1986년에 복원한 것으로 행각의 안쪽 마당이 명정전의 조정을 이루는데요. 행각의 남쪽에는 광정문, 북쪽에는 영청문이 있습니다. 이 남북의 문을 중심으로 서쪽 행각의 주춧돌은 그 형태가 제멋대로인 것을 볼 수 있는데 유심히 살펴보면 그 가운데서 예스런 맛과 현대적 미감의 차이가 무엇인지 비교할 수 있습니다. 옥천교 위에서 바라보면 명정문과 명정전의 축이 일치하지 않음을 금방 알 수 있는데 이것은 이 일대에 넉넉지 않은 지형을 고려한 편형된 구조로서 좁은 공간 속에서 문의 축을 살짝 틀어줌으로써 전체적으로 중심축의 변화를 전혀 느낄 수 없도록 한 지혜가 엿보입니다. 명정문과 둘레의 행각 또한 보물 제385호입니다. 풍계석이 세워진 조정을 지나면 바로 보이는 건물이 창경궁의 법전인 명정전인데요. 성종 14년인 1483에 창건되었다가 임진왜란 때 소실된 것을 광해군 8년 1616년에 중건하여 오늘에 이릅니다. 또한 명정전은 남양인 다른 궁궐의 법전과는 다르게 동행을 하고 있는데 이것은 괴산 임수의 지형적 특성을 고려한 것으로 지세가 낮은 동쪽으로 명당수가 흐르고 뒤쪽에는 산세가 받쳐주고 있는 자연의 입지를 순리적으로 활용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주위 환경을 존중하다 보니 다른 궁궐에 비해 공간이 비좁고 동선도 짧으며 방향도 예외적 적용이 이루어진 것으로 이 또한 법궁이 아닌 별궁이었기에 가능한 일이었을 것이라고 합니다. 광해군 일기에는 창경궁의 중거를 논의할 때 궁궐 건축의 예에 따라 남향으로 바꾸어 짓자는 의견도 있었으나 광해군이 선대께서 하신 일을 거역할 수 없다며 그대로 동향으로 중건했다고 전합니다. 계단 중앙의 답도에는 봉황이 새겨져 있으며 월대 위 양옆으로 드무가 있고 명정전은 사면의 문이 꽃창살로 장식돼 있고 내부 천장의 단청도 부드럽고 차분합니다. 중앙 칸 천장의 봉황은 나무 조각을 따로 해서 채색한 후 장식한 것으로 그 모습이 무척 평화롭고 사실적입니다. 이렇게 명정전 내부의 구조나 설치물은 다른 궁궐과 비슷하나 소박하면서도 멋스러운 고전적 격을 갖추고 있으며 창호 아랫부분을 전벽돌로 쌓아 올려 법전 양식으로는 특이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조선 왕조의 정전 중 가장 오래된 명정전은 국보 제226호입니다. 명정전을 돌아보고 나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어디로 발걸음을 옮겨야 할지 잠시 난감해하는데요. 이유는 명정전을 등진 남양한 문정전과 그 옆 병사진터의 동양한 숭문당의 전각이 작은 공간에서 얽혀있기 때문이다. 명정전 왼쪽으로 뒷모습을 보이고 있는 건물은 문정전입니다. 창경궁의 편전으로 외전 영역 건물로는 유일하게 남양을 하고 있습니다. 일제강점기를 거치면서 사라졌으나 1986년 다시 복원하였지요. 문정전은 왕이 신하들을 접견하고 정사를 보살피는 편전으로 경복궁의 사정전이나 창덕궁의 선정전과 같은 기능을 하던 건물이지요.
창경궁의 외전 영역에서 유일하게 남양을 하고 있는데, 그 이유는 명정 전과 나란히 동행을 할 경우 한 궁궐의 정전이 들이대어 옛 제도를 문란하게 한다하여 남쪽으로 향하게 하고 사각 기둥을 사용해 정전과 격을 달리하였던 데서 기인합니다. 문정전을 돌아 나오면 서쪽 경사진 곳에 숭문당이 있습니다. 문정전과 함께 명정전 복도로 연결되어 있는 숭문당은 건물이 들어서 있는 자리가 모호하고 주변 건물에 비해 규모도 작지만 고풍스럽고 당당한 느낌의 전각입니다. 정면 4칸 측면 3칸의 단층 8작 지붕이며 공포는 초입공으로 간소하고 처마도 부연이 없는 후처마로 질박하기 그지 없습니다. 건물의 앞에는 툇마루가 개방되어 있으며 툇간의 기둥이 2층 누각처럼 높은 주춧돌이 받쳐져 있으나 뒤쪽은 낮은 초석을 이용한 아기자기한 구조로 앞에서 본 건물의 느낌과 전혀 다른 이미지이지요. 창경궁의 처음 이름은 수강궁으로 1418년 왕위에 오른 세종이 생존한 상황인 태종을 모시기 위해 지은 궁이었다고 하는데요. 창경궁의 역사는 성종 13년인 1482년 창덕궁의 수리를 노라는 자리에서 데뷔전의 새 어른인 세조의 비정의왕 후, 덕종의 비소해왕 후, 예종의 계비 안순왕후를 모시기 위해 폐하처럼 남아있던 수강궁 수리를 명하면서 시작되었다고 합니다. 이때의 확장 공사는 성종 15년인 1484년에 명정전, 문정전, 풍명전 등 주요 정각을 완공하는 것으로 대충 마무리되었으며 그에 즈음하여 이름도 창경궁으로 새로 명명하였다고 합니다. 이듬해 보완 공사를 거쳐 궁궐다운 규모를 갖추게 된 창경궁은 창덕궁의 부족한 기능을 일정 부분 보완하는 궁궐로서 자리 잡게 되는데요. 창경궁은 궁궐로서 독립적인 규모를 갖추기는 했으나 당시의 왕이 기거하면서 정사를 보는 궁궐로는 거의 쓰이지 않았다고 전합니다. 부디 창경궁은 1592년 임진왜란으로 도성 안의 모든 궁궐이 불타면서 함께 소실되었는데요. 전쟁이 끝나고 궁궐 복구가 시작되어 1615년 광해군 7년에 광해군이 중건된 창덕궁으로 이어하면서 바로 다음 해에 이웃에 있던 창경궁 중건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창경궁은 인조 2년인 1624년 이궐의 난으로 창덕궁과 함께 또다시 소실되었지요. 그 후 인조는 경덕궁에서 9년간 머물다가 완전히 복구도 되지 않은 창덕궁으로 돌아오게 되는데요. 그 이듬해인 인조 11년인 1633년 창경궁을 수리하게 되는데 이번에는 광해군 때 인왕산 밑에 지어놓은 임경궁의 전각을 헐어 옮겨 지었기 때문에 짧은 시일 안에 손쉽게 공사를 마무리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그 후에도 크고 작은 화재와 소리가 이어지다가 순조 30년인 1830년에 다시 한번 큰 화재가 발생하여 환경전, 경춘전, 함인정, 긴양문, 숭문당 등 많은 전각이 재가되었으며 복구는 순조 33년인 1833년에 이루어지는데 이때의 공사는 정조 14년인 1790년에 소실되었던 통명전을 비롯해 환경전, 경춘전, 숭문당, 함인정, 양화당, 영춘항, 오행각 등을 중건하는 것으로 그 이듬해 마무리되었다고 합니다. 현재 남아있는 내전의 전각은 대부분 이때 세워진 것들이지요. 창건 이래 끊임없는 소실과 복원을 거듭하면서도 궁궐로서의 격과 위상을 지켜왔던 창경궁이 돌이킬 수 없을 만큼 심각하게 훼손된 것은 1907년 순종이 즉위하면서부터입니다. 순종은 즉위하자 거처를 경운궁인 현재 덕수궁에서 창덕궁으로 옮겼는데요. 이 일을 계기로 일제는 순종을 위로한다는 명목으로 그해부터 창경궁의 전각을 헐고 그 자리에 동물원과 식물원을 만들어 용이 3년인 1909년에 개원하였습니다. 그리고 내친 김에 1911년에는 궁궐의 이름도 창경원으로 바꾸어 궁궐이 갖는 왕권과 왕실의 상징성을 격화시켰는데요. 중궁전인 통명전 북쪽 언덕, 즉 정조가 어머니 해경궁 홍씨를 위해 지은 자경전이 있던 터에 일본풍의 박물관을 건립하였으며 1912년에는 지금의 율곡로 개설을 시작하여 창경궁과 종묘를 단절시켜 놓았지요. 역사는 흐른다고 합니다. 고궁을 둘러보니
700년의 역사가 부침 속에 계속되었음을 알게 되는데요. 문화재청이 있으나 고궁의 관리는 너무 소홀한 듯해 보입니다. 외국인들이 많이 찾는 곳인데 실도 너무 벗겨지고 고궁의 기둥은 부식되어 가는데 돌보지 않으니 눈에 드러나더라고요. 이곳 창경궁의 가을 풍경도 좋은데요. 가을의 모습은 가을에 다시 담아 올려보려 합니다. 영상 끝까지 즐감하시고 다 보신 후 좋아요와 구독 잊지 마세요. 감사합니다.